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소송의 이제 오버뷰를 하고 있었죠. 전체를 개괄해 보면서 구필수 행정법 지금 나가는 게 319페이지 나가고 있어요. 2권 319페이지.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었죠, 그죠? 행정소송의 종류. 정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에 따른 분류예요. 저기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소송, 그 다음에 뭐예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 그래서 이 항고소송이니 당사자 소송을 우리가 이제 주관적 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민중소송은 전체 공익, 행정 통제를 목적하는 걸 갖다가 객관적 소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항고 소송이 뭐다? 우월한 공권력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건 행정책이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까지 당사자 소송까지 했었어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지금 전체를 이제 개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전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민중소송은 309필상 행정법 31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상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공익 목적이라고 그랬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기관이 선거소송에 대해서 불법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자기 직접적인 개인적 법률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뭐라고? 민중소송이다. 민중소송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선거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이렇게 쓰지 말고 무효소송. 선거를 했는데 그게 무효다. 개표가 결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선거 무효소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당선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 네. 국가기관의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자기 법률상 이익이 없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선 무효소송,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국민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 이렇게 당선 무효소송이 있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났던 게 주민소송이 있어요. 주민소송도 민중소송이에요. 주민소송은 시도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주민소송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소송이. 이것이 다 민중소송이다 말이에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도 또 뭐 이런 개념이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텐데,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전부,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국가기관
권한에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 지금 기관 소송 얘기하는 거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자치단체 장과 누구하고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관련해서 하는 소송.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위법한데 그걸 자꾸만 지방의회에서 그만 이제 위법하다고 얘기했더니 지방에서 또 재의결을 해. 지방의회를 통과하려고 그래. 그럼 방법은 뭐겠어? 방법은 지방자치장, 시장, 구청장, 시장, 도지사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 이걸 갖다 기관소송. 지방자치단체도 기관이고 지방의회도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무행정관이니까 행정 지금 안전부 행정자치부 하다 바뀌니까 행정자치부 장관과 장관이 있어요. 장관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 소송 이게 우리가 기관 소송이라 그래. 대부분 이런 거 이제 얘가 행정자치부 장관 예전에 많이 있었죠. 교육부 장관이 뭐라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감한테 경기도 교육감한테 명령을 내렸어. 특목고를 폐지하라 뭐 해서 뭐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뭐 폐지하라는 게 위법할 것 같으면 명령을 내려 뭘 해서 이행하라는데 이게 뭐 이제 이때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게 기관 간의 소송이야. 그 명령 위반에 대해서 하급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이행 명령에 대해서 이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나와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이행 명령에 대해서 위법하다면 이 밑에 하급 교육청이 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해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다 그 말이야. 이게 기관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리에 놓으면 되는데 뭐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장관과 시도지사,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 교육감, 그다음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여기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명 내렸는데 이렇게 위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 군수가 법원에 이행명의 위법성을 따져보는 거 이걸 갖다 기관 소송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하여튼 막 돌아서면 나도 해보니까 돌아와서 잊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것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항고소송에 대한 부분이었죠. 항고소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해가 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항고 저항한다. 행정청 항고소송. 행정처분이 우월한 입장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 안엔 취소소송,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행정소송에는 부당이라는 문제는 안 따진다 그랬죠. 위법성만 따진다. 위법한 처분, 위법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취소소송 또 변경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거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너무 많아. 국립대학 조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립대학 조교수는 뭐예요? 공무원이죠.
근데 재임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임용을 안 해주고 탈락시키니까 그럼 거부 처분하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게 취소 소송이에요. 국가가 누구야? 국립대학교 국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소송.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조합은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권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갖다 분양 다 하고 이제 아파트 저 분양하고 그러는 걸 공권력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다 개발을 해놓고 너 개똥이는 열어가라, 영민에는 열어가라 이런 이제 그 주택을 배정하는데 그 배정이 잘못됐다. 그걸 취소하는 소송. 그러니까 주택 개발 재개발 조합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이제 행정청이죠.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그다음에 지적공부상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취소송. 지목을 변경했어. 지목. 땅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전이다. 그다음에 뭐요? 밭이다. 아니면 뭐 다른 답이다. 답은 뭐요? 밭이다. 전이다. 전이 밭이죠, 그죠? 전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취소 소송이고, 무효동 확인 소송도 행정처분의 유효 여부, 무효 여부, 존재 여부, 그 다음에 부존재 여부, 그 다음에 실효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그 다음 공무원 파면 처분을 했어요. 하면 처분이 했는데 그 하면 처분이 무효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과세 처분해서 세금을 갑자기 1억을 내라고 그러는 거야. 큰일 났어.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허가 무효 확인 소송. 갑자기 보니까 엄청나게 주민들이 싫어해. 예를 들면 장애인 특수학교 진다고 하는데 대전의 갈마동에 특수학교 지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 집값 떨어진다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폐기물 소각장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머리에 떼하고 다 반대지. 웬 말이냐? 우리 동네 폐기물 소각장이 웬 말이냐? 우리 집 근처에 그 화장터가 웬 말이냐? 집값 떨어진다. 웬 말이냐? 그지? 300m 이내에서 폐기물 시설 소각장 할 수 없는데 300m 밖의 주민들이 참을 수 없어. 냄새나. 그래서 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허가를 갖다 무효 확인한다. 그게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것도 부작위 위법 앞에서 좀 많이 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래서 행정청의 부작위라는 거는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부작위예요. 하지 않은 것. 의무가 있는데도. 이걸 확인하는 소송. 유선방송 허가 신청에 대한 3년간 허가 여부 미결정. 유선방송이 케이블 TV야. 케이블 TV를 증권방송이다 해달라고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했더니 14일필 안 해주고 3년간 안 해줘. 부작위 아니야. 그럼 부작위 그거 위법해. 확인 소송. 두 번째 전남도 광주시 상급 예정자 승진 명단을 발표했어. 부의사관 명단을. 그래놓고 아무 얘기가 없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야.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검사 임용 신청에 대한 무응답. 사법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이제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검사 판사 임용했는데 검사 임용을 갖다가 신청을 했어. 검사 좀 시켜달라 그랬는데 이제 판사 가고 그다음에 검사 가잖아요. 근데 아무 내용의 응답이 없어. 됐는지 안 됐는지 응답이 없어. 그거에 있어서 판례는 보면 최소한에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사법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게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머리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간혹 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허용 안 되는 소송, 허용 안 되는 소송인데, 허용 안 되는 소송은 논의는 되고 있어. 논의는 되고 있는데 허용 안 되는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의무이행 심판은 됐잖아. 의무이행 심판은.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안 돼요.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해. 왜냐하면 A가 강남구청이야. 구청이고, 그 다음에 갑이 유음시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서울시 AAC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필 커미티 여기에다 행시 A1 서울시 행심위에 제기했어요. 행심위에 유음시점 의무이행 심판은 그게 아니구나. 이제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강남구청장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됐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안 돼. 거부야. 거부처분을 했어요. 거부처분하니까 이 거부처분한 거에 대해서 갑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 거부처분하지 말고 해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잖아. 행정부 스스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무이행 심판을 할 수 있다. 의무이행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3급 승진 예정자를 발표해놓고 예정자를 발표한 거는 예정자를 발표했죠. 이걸 발표해놓고 승진을 안 시키면 부작위가 되잖아.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서울시청 행심위에서 강남구청장한테 승진시켜라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승진을 직접 시켜주기는 좀 그렇고 처분 이행 명령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처분 명령하고 또 뭐가 있었어? 응? 요 전 시간에 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래서 참. 어디 갔어? 몇 페이지 나와? 몇 페이지? 우리 저기 효력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어디 몇 페이지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거. 처분할 것을 명하는 건 안 되고. 응? 우리 종류에 대해서 했잖아요. 지난번에.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여기. 이거 또 엄청 찾게 되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의무이행 재결에서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다. 의무심판에서 처분 재결과 처분 재결은 3급 승진을 직접 시켜주는 거예요.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요. 명령 재결. 3급 승진을 시키는 걸 명한다. 이런 재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요점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시 뒤로 돌아 백업 소송을 백업을 해가지고 요점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보자고. 그래서 이게 행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 우리가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입법. 그 다음에 행정사법 아니에요. 행정사법. 그런데 행정부 자체에서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 부작위에 대해서 이게 승진 이행자 발표하고 승진 안 시키는 건 부작위잖아.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라. 승진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서울시 행정에서 의무를 이행하라 할 수 있지만 왜 강남구청보다 상급 기관이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되는 사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의무이행. 승진,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법원이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 법원이. 예, 법원 C가 지금 강남구청장한테 갑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주라. 명령한다고? 이상하잖아, 그죠? 여기서 좀 명령한다는 저 행정부니까 명령이 되는데 저건 다른 국회나 법원, 국회, 행정부는 별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고 권한 침해가 안 되는데 법원이 도대체 그 승진을 시켜주는 걸 명한다 이렇게 여기서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그걸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위법 확인 소송은 가능해. 왜? 삼권 분립이니까 내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생각하는 거. 왜 이거 책에 잘 안 나와요. 자, 의무이행소에서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고. 어디 법원이 행정부는 와도 법원이 승진을 시켜주려고 명을 할 수 있냐. 삼권 분립 차원은 안 된다. 그래서 의무이행소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 책 교재에 보면 행정청의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인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부정한다. 행정청의 1차적인 판단이 있는 거지 법원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그래요.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그래요. 소송이라는데 이것도 인정이 안 돼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라는 건 뭐냐? 거기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짓고 있어.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뭐냐면 갑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분을 하지 말아달라. 이게 금지죠. 예방적 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축물 준공처분을 하지 말아달라. 예방적 금지 소송은 허용이 안 된다. 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예상되는 침익적 처분의 저지를 구하는 청구소송은 왜 안 된다? 권력분립제도화에서 사법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 처분을 내린 건 준공처분, 갑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처분 내릴까 말까는 강남구청의 구청장의 자유재량사항이야. 자유재량사항인데 그 인근의 옆에 사는 을이 준공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처분을 했다 그래서 법원이 준공처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찌 법원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의 때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 의무이행 소송과 같은 차원이에요. 그렇게 못한다 그래. 예방적 금지청 어찌 감히 행정부가 사법부가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언제 풀어보고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지. 자, 1번 2020년 지방지법은 행정소송법에서 구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가. 항고소송은 뭐가 있어서? 취소소송, 무효동의소송, 부작위 위법화해서. 1번 기관소송은 뭐야? 객관소송이다 그 말이죠. 1번 너무 쉽네. 2014년 국가지법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기관소송, 객관적 소송이라고 그랬죠. 당사자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은 5월의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당사자소송은 5월의 입장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입장에서 다투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니까 항고소송과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지. 예방적 금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권분립의 입장에서 법원이 어떻게 준공처분을 그만 해지 말아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재량행위인데.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연히 항고소송 안엔 취소소송, 무효동학에서 부작위법에서 너무 쉽네요. 이건. 문제 3번 2014년 지방지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 다 나오는 얘기죠. 예방적 금지소송은 지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무 쉽네요 또. 이렇게 놓으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너무 쉽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몇 년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지금은 이렇게 절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학원 강사 이렇게 식으로 공부했다가 여러분 착각 다 떨어지고 말아. 점수 못 맞고 말아요. 자, 그다음 문제 4번 2014년 서울시고 주관적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 취소 소송, 부작위법 파진 소송, 그다음에 뭐예요? 무효동 확인 소송, 그다음에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주관적 소송이고 객관적 소송, 민중 소송하고 기관 소송이 객관적 소송이라고 그랬죠. 답은 4번. 이거 너무 쉽대. 너무 쉬워. 풀어볼 게 없어. 자, 2012년 지방지급은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보세요. 행정소송법 3조에는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소송법 다음에 읽어보겠지만 행정소송을 3조에 나오는 건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 취소소송, 항고소송 안에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무효동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있잖아요. 따라서 항고소송이 돼야 돼. 이 맥락을 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되지. 예?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카테고리 범주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항고소송 안에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1번이 틀린 거예요.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법에 행정소송법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정확한 정의지, 그지?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 그 거부 처분 이런 거 이게 이제 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4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뭐라고? 이게 제기하는 소송이 기관 소송이다 그 말이에요. 자, 너무 이것도 여러분 약간 당황할 수 있겠어요. 이 카테고리를 그래서 맥락을 알려준 거예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 안엔 취소소송, 무효동확인소송, 부작위법 소송. 이건 머리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6번 2011년 지방지급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소소송 들어와 있죠. 그죠?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행정소송법 소송용이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을 위한 당사자 소송.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좀 틀렸다. 뭔가 지금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는 거지 민소송 기관 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지금 틀렸어. 뭐가 틀렸어. 지금 내가 보기엔 객관적 객도 앞에 객도 빠졌죠. 앞에 객관적도 빠졌고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지 아닐 것 같아. 인천시청 시방직구급 문제는 다음 소송 유형이 다른 것은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취소소송, 상대방의 이의시청, 당사자소송, 주민소송, 답이 3번 답이 3번으로 나온 거 보니까 여기 해설을 보면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는 거죠. 민주소송,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3번이 나머지 주관적 권리구제에 대한 다음 주관적 권리 소송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문제가 자체가 틀렸네요. 이건 2011년이라 이미 10년 전 얘기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뭐 문제가 좀 그 다음에 또 문제 자체도 지금 틀렸어.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을 위한 소송은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이 문제 자체가 지금 현재 오류가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소송의 한계. 지금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으네. 자, 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행정소송에 아직도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행정소송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직 취소소송을 들어가야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요건 부분에 이제 들어가야 처분, 그 다음에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가구제, 심리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취소소송이 거의 98% 이상 대부분 취소소송이라고 그랬죠. 행정소송에서. 그래서 이제 이가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제 행정소송에 이제 아직도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이게 너무 이제 지우개가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많이 빨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우개가 잘 안 닦이네. 지우개가 잘 안 닦여. 지저분하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 이렇게 안 닦일까? 여기 이게 이제 지우개가 오래되니까 그러네. 지우개 하나 더 있는데. 지우개가 하나 더 어디가 있을까? 내가 요걸로 좀 닦고 할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너무 이게 지우개 오래돼서 잘 안 닦이네. 너무 안 닦을까요? 지우개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지우개를 많이 해가지고. 자, 깨끗하네. 자, 좋다. 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행정소송의 한계예요. 그게 한계예요. 오타가 지금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 있네 책에.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소송을 어떤 경우에 제기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이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는 크게 뭐에 대한 한계? 열기주의에서 오는 한계. 열기주의에서 오는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사법의 이 본질에서 오는 한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큰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열기주의라는 건 뭐냐면, 열기주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주의를 취하면은, 열기주의를 들어가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나열된 것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자가 빠졌네. 내가 이 원고를 줬는데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에를 몇 개 빼먹는 건 이게 단축키를 누르다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 출판사에서 개괄주의예요. 괄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는
국민들은 모든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공법 작용으로서 행정 소송을 다툴 수 있는 방식, 개괄주의. 그러니까 열기주의의 반대말이 개괄주의란 말이에요. 개괄주의, 개괄적으로 하라. 개괄주의. 그래서 행정 소송을 정해져 놓은 게 아니라 모든 위법한 공법 작용을 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뭐를 취하고 있다?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개괄주의를 채택했다고 하여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 의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법 본질에서 오는 한계는 뭐냐? 사법 본질에서 오는 한계 거기 볼게요. 사법 본질이라는 건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 행위로 볼 때 그 재판 행위에 포함될 것이 아닌 것은 사법 본질에서 볼 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소송이란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법 본질에서 오는 것은 보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A가 있고 A가 뭐가 되겠어? 피고가 처분청이 행정청, 처분청. 그리고 이거 상대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니까 좀 아래다 그리는 게 낫겠죠. 아랫게대는 원고가 있어요. 갑이라는 원고가 있어. 이게 당사자예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소송 제기에 원고가 피고가 한 행위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에 의해서 그 분쟁을 법원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코트에 법원에 이 A의 갑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판의 구조예요. 법원 사법부에서 하는 일은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있어. 그런데 여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예요. 원고에게 어떤 행위를 해. 그래서 둘 당사자가 어떤 사건과 관련돼. 이 처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지, 사건. 사건과 관련돼. 사건 관련이 없이 이제 그 소송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어. 자,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위법성을 다투는 거예요. 사건이 나는 경우.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고요. 행정소송이란 구체적으로 법률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 처분을 했는데 정지 처분했다. 정지처분은 영업 정지 처분이 있는데 이게 재량권을 일탈해가지고 위법하다. 이게 그 분쟁이 어떻게 왜 위법한지,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 따져보는지가 바로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본질상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로 거기 책에 나온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첫 번에 뭐가 있어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 나온 대로 뭐예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사건. 법적 분쟁이어야 돼. 법적 분쟁이어야 돼. 분쟁. 우리 사건의 성숙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돼야 돼.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되는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니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가장 큰 것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것이 가장 큰 것이 추상적 규범 통제. 이거 행정의 표현에서 한번 했어요. 추상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추상적 규범이라는 건 법규범에 대한 거예요. 법규범.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도 없이 법령에 대해서 법적 분쟁을 할 수 있느냐? 법적 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라는 것이 국민에 대해 가비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침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법 자체로서 어떤 사건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 그건 나누는 게 그래. 거기 설명해 놓은 게 그거예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함이 없이 법령의 효력, 해석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건 추상적 고범 통제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건이 존재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위헌 또는 위법인 법령의 존재만으로 아직 개인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이 어떤 법이 있어서 침해를 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제정돼 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구분 법령에 대해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계가 있다고. 딱 한 개. 딱 한 개. 딱 한 개. 딱 두 개 같다. 딱 두 개. 가장 큰 거 한 개가 예전에 2010년도 전에는 수십 번 났던 거예요. 수십 번 났던 거예요.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어 추상적 규범 통제가 된다는 건 법령 자체에 대해서 법령 자체가 위법한지 안 위법한지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있는 게 조례 중에 두밀 분교 폐지 조례가 있어요. 폐지 조례. 이 두밀 분교 폐지 조례는 조례니까 지방자치 법령이잖아요. 근데 두밀 분교 폐지 조례 이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고. 왜 그랬냐? 거기 보면 이걸 갖다가 두밀 분교 조례를 갖다 처분적 법령이라고 해요. 처분적 법령. 그냥 법령이 아니라 처분적 법령이. 처분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법령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적 법령이란 직접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령이 처분적 법령이라고 그랬죠. 규제에 보면 거기 나온 대로 경기도 가평군 상색국민학교, 상색초등학교죠. 거기에 소속된 두밀 분교가 있었는데 이 두밀 분교를 그냥 폐지하면 되는데 이거 지방의회 의원들이 또 조례를 제정해 갖고 이 폐지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해 버렸어요. 폐지해 버렸어. 그런데 이 학교를 폐지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어떤 처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조례를 폐지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밀분교 폐지 조례 분교가 없어지면 주민들은 멀리 학교를 통학버스는 멀리 다니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소송에서 저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뭐를 이러냐? 두밀분교 폐지 조례 추상적 규범 통제를 인정했다. 이 처분적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적혀 놓는 게. 그래서 그 판례를 보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게 최초의 판례예요.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처분이 있어야,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처분이 있어야 그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처분도 없이 조례 자체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법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적 법령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행정처분이라고 봤어. 조례를 행정처분. 원래는 법령이잖아. 법령 자체를. 그래서 이게 유일한 판례예요. 유일한 판례. 근데 이 판례를 읽다 보면 내가 그 밑에도 적어놨는데 이걸 갖다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재미있는 건 피고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교육감으로 피고를 적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로 적어냈어요? 경기도 의회를 대상으로 피고 적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패소하고 말았어요. 해부도 못하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법률을 모르면 참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대한 추상적 구분 통제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72조 7항을 보면, 내가 한번 그 책에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중앙주무장관이, 중앙의 행자부다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2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 위반되거나 해서 제의를 요구했는데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단체의 장이. 제2요구를 지시받기 전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다. 이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장관이나 도지사가 조례가 위법하다고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지방의회에 다시 한번 심사하여 의결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는데, 의결을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는데 못한다고 하거나 조례를 몰래 공포한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례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이런 그 추상적 구분 통제를 지금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는 없다. 앞으로 이거 시험에 나는 건 어떻게 날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상 본질의 사법에서는 이제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서 아까 배웠었죠. 맨 앞에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상 권리죠. 공법상 권리라는 것은 권리 침해. 그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공법에 의한 권리 침해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사적 이익이라는 건 그 법률 자체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는 뭐라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의 침해가 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사적 이익이냐,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냐, 이걸 원고 적격에서 무수히 많이 판례 무수히 많이 다루게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반사적 이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의 경우, 민증소송이나 기권성 소송과 같은 객관적 소송은 행정의 적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왜 행정소송법에는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다 나오는데 무슨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조문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소송법 4조 45조를 보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잘 들어봐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인정이 안 되는데, 왜? 적법성, 개인의 권리 구제가 아니라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데, 뭐를 위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법률에 정해놨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하기가 적절치 않은 행위. 이것도 이제 이건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46분. 그러면 한 10분 남았는데, 눈이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자, 눈이 피곤하지?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 중에 아직 권력분립은
권력분립, 법령 적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재량이 입한다.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이거는 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 이게 행정소송의 한계죠. 한계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잘 안 지워지는지는 몰랐네. 좀 이걸 좀 지워가자. 물티슈 좀 지우고 이렇게 안 지워지나? 저게 너무 저거. 자, 요거는 얼른 맞추고 가자고. 자, 법령의 적용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 사법 본질에서 나오는 거요. 법령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법령 적용이 적절치 않은 행위.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통치행위. 우리가 배웠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자제한다. 그런 행위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법원은 사법자제설과 권력분립설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으로 통치행위를 인정해준다. 통치행위로 인정된 거, 인정되지 않은 거, 통치행위로 인정된 거, 대통령이 통치행위 인정된 거,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법원 판결, 사면권 행사,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례,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치행위, 이거 사법심사 대상 안 된 통치행위를 인정한 거에 뭐예요? 대통령 통치행위 인정, 사법심사 인정, 사법심사 제외, 비상계엄 선포, 이라크 파병 결정. 뭐가 좀 이상하다. 사법심사를 인정한다. 그렇지. 이거 맞지. 자, 뭐가 이상하네. 자, 통치행위 배울 때 두 번째 먼저 볼게요. 두 번째. 사법심사 인정, 통치행위를 부정한 거. 이건 사법심사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 확대 선포. 비상계엄 확대 선포. 이건 뭐요? 내란죄죠, 내란죄. 저기 누구야? 그 전두환이하고 그 일당이 그 계엄군 사령 그때 계엄 사령관이 누구였죠? 이성 계엄 사령관이 그 군사 그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한 거. 이건 군사 반란 내려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법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 정부 허가 없는 대북 송금, 박지원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3년 살았잖아요. 이거 사법심사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고,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이것도 그 인정을 했어요. 이제 관습법에 의한 신행정 수도에 이제 서울이라는 곳이 관습법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 통치행위로 보는 거. 통치행위로 본다는 얘기는 행정소송으로 제기가 어렵다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아까 얘기했죠. 통치행위, 사면권 행사 통치행위,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치행위, 비상계엄 선포 대법원 판결 통치행위. 근데 사법심사를 위한 비상계엄 확대 선포 요거는 군사 반란 내란 목적시라는 거 써놨잖아요. 비상계엄 선포가 원래는 통치행위예요. 그런데 전두환 죽었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하고 이성 일당이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하면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법령적인 적절치 않은 통치행위로 인정된 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통치행위 인정된 거 사법심사라는 건 심사라는 자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말, 제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계엄 선포 원래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라크 파병 결정, 사명권 행사,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행정소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도 행정청이 재량행위가 부여된 경우 판단 여지설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제외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량권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예적으로 벗어나는 게 일탈, 내적으로 벗어나는 게 남용이에요. 남용되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뭐가 된다고? 위법하게 돼. 위법하게 돼서 사법심사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재량행위는 거기 교재에 나온 대로 재량권 행위는 행정청에 재량이 부과되어 있어. A, B, C 안에서 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따라서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의 문제는 생기나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건 위법성을 다투는 거예요. 따라서 재량행위는 위법성이 아니고 부당을 다투는 것이라 법원의 심사가 안 된다. 그래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게 뭐냐? 재량권을 일탈한 건 예적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거기 보면 위의 식품 판매 영업자에 대해서 죽은 동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어. 1년의 영업정지를 해야 1년의 영업정지.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6개월 이내로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년의 영업정지를 한다면 법에 6개월 해야 되는데 1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재량권의 일탈이지. 예적 한계 초과. 내적 한계 초과는 경찰관이 병원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병원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들여. 그런데 그 총격을 가하는데 총을 쏠 때 난동을 부린다 할지라도 총을 잘 맞춰갖고 다리를 맞춰갖고 제압하거나 팔을 맞춰갖고 제압하면 되는데 가슴을 정조준해갖고 쐈다. 이거는 뭐야? 죽이려고 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면 재량권을 완전히 내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이런 건 안 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는 행정소송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판단여지.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판단을 존중해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수능시험의 난이도 조절. 이런 건 판단여지가 있잖아요. 문항수, 문제 유형, 출제 비율, 배점, 판례는 판단 여지를 갖다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내가 미국 그 판례를 많이 보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더라고. 레퍼런스. 그러니까 판단 여지,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갖다 레퍼런스라고 하더라고. 레퍼런스. 엄청나게 내가 논문도 많이 썼는데 이 레퍼런스 가지고 특수교육에 대한. 자, 권력 분립에 나오는 한계. 그거 보낼게요. 권력 분립에 나오는 한계는 아까 다 한 거네. 권력 분립에 나오는 한계 뭐 있었어? 권력 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뭐가 있었어? 의무이행 소송이 있었잖아. 의무이행 소송. 3급 승진 안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법원이 3급 승진 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소송은 안 된다 이거야. 권력 분립 차원에서. 또 적극적 형성 소송. 아까 한 대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죠. 금지. 그 중공검사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작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중공검사 하지 말아달라고 이웃집 사람이 요청하는 소송,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적극적 형성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적극적 형성소송은 공동 어업 면적을 추가로 늘려달라는 소송이에요. 적극적 형성소송. 이거는 행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걸, 이걸 재량권을 넘어서 자기가 뭘 해주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지, 그지? 공동 어업 면적을 추가로 늘려달라는 소송. 이건 행정청이 재량권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의무 확인 소송.
확인 소송.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후손이 독립운동 시 책자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독립운동가 후손이 독립운동사 책자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더 할아버지, 애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더 멋있게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줬어. 안 써주니까 책자 내용에 대한 의무를 확인해. 그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는 소송 이런 건 안 된다. 왜?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왜? 행정청이 해야 될 자량행위이기 때문에. 자, 다 했어요. 326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320, 몇 페이지야? 6페이지. 2009년, 오래된 판례네? 오래된 기출문제네? 2011년, 그때는 이게 행정법이 선택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이게 가까웠죠. 그죠? 2009년 지방직구 행정소송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의 존부? 그건 행정소송이 되지 않지. 법률관계, 법적인 위법성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이 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상수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 그 수도권 환경 영향평가 지역의 밖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 반사적 이익의 침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맞는데요.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정형이다. 맞죠? 통치행위서는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이나 그다음에 대법원은 사법부 자제설, 권력분립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에 통치행위를 갖다 행정소송, 사법심사 대상에 제시시킨다.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성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게 그게 항고소송이지. 법령은 되지. 어디? 두밀문교 폐지 조례. 그거 되지 않아요? 법령이 그게 조례가 법령이잖아요. 조례가 되고 아까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새로 제정됐자고 그랬죠. 그거 해야 됐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 진행해 나갈 걸 좀 말씀드린다면 눈이 굉장히 피곤하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말씀드린다면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소송법 조문에 대해서는 이제 조문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줌 강의로 하게 될 거고, 줌 강의에서 좀 약간 외우는 방법, 문제를 잘 맞히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그러다가 기초고 이제 취소송의 요건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인터넷 줌 강의로 조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이제 일반 요건, 처분이 뭐냐, 그 다음에 원고적 격이 뭐냐, 피고적 격이 뭐냐, 법률상 이익이 뭐냐, 이걸 쭉 논의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게요.